아카데미 트로피 4개를 거머쥔 영화 기생충.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으로 그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생충 다시 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과연 영화 기생충,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지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기생충 다시 한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기생충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고요. 이 황금 기원을 한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영화증권평론가 같아요.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되나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사과당 딱 소식이 나온 그 당일에 저희가 서서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네, 네. 좀 오늘 앉혀주시네요. 네.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긴 네,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그 이후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네. 시장의 반응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사관왕에 대해서도 그때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사관왕이라는 이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상을 탈 때는 이제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상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워낙 작품성이 뛰어났던 거죠. 칸느에서 황금종려상을 타고 온갖 세계 영화제에서 다 상을 탔으니까 그게 상수입니다. 근데 변수가 있었죠. 변수는 바로 아카데미 내부 변혁의 목소리입니다. 아카데미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이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작동을 했던 거죠.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문을 다 열어왔습니다. 흑인들, 여성들, 젠더 문제, 계급 문제, 동성애 문제까지. 그래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재작년에 상을 탔던 문라이트라는 상은 흑인 남성 2명의 러브스토리였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상을 타는 건 고사하고 네. 반대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카데미가 그 상에 작품상을 줬어요. 그리고 작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북이라는 작품을 줬습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흑백 화합이에요. 그래서 흑인은 성공한 재즈 피아니스트고 백인이 운전기사예요. 하층민이죠. 이 두 사람이 흑백 차별이 제일 심하다는 미국 남부, 조지아, 미시시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도 역시 작품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왔어요. 아카데미가.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못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미국 대륙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좀 글로벌해지고 좀 세계화되려면 미국 대륙을 넘어서야 되고요. 마치 이것이 그 아카데미를 하는 그 영화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네. 고립주의처럼 우리가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문화를 개방하겠다. 그 마지막 순서는 아시아다. 그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 변혁의 목소리가 변수였어요. 네. 상수인 봉준호와 기생충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아주 잘 마주친 손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아카데미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고 네. 아주 적절한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온 거죠. 그 기류도 잘 맞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금요한약하면서 오늘 또 공식 기자회견도 네. 가졌습니다. 많은 질문들도 쏟아졌는데 이러한 열풍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생충에 막 박수를 쳐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해외 반응은 어떤지 또 다른 국가에서 흥행할 만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일본이 놀라운 거예요. 네. 일본이 현재까지 한 2억 5천만 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돈은 25억 정도가 지금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본은 한국 영화가 잘 안 된 지가 오래됐고요. 이유가 있나요? 일본 영화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감독 중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분 제외하고는 일본 영화가 그렇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 산업 자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예전에 쉬리 이럴 때 남북관계 얘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정우성 씨. 네. 정우성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된 게 벌써 10수년입니다. 한국 영화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10수년 만에 다시 이 영화가 25억 정도를 단숨에 벌었거든요. 앞으로 더, 매출 수익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일본을 바로 밑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도 아직 시장이 남아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 600억 정도 지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 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영화 증시 전문가는 맞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판권이라고 아시잖아요. VOD, 뭐, 케이블, 위성, 뭐, 등등. 미국에서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면 부가판권 시장이 30개가 열려요. 이 부가판권 시장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네.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장에서만 번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극장도 다 열지 않은 거고, 전 세계 부가판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 구조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투자하면 늦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영화관이 이제 다 닫히고 난 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뭐 IPTV 통해서 그렇죠. VOD 네. 다시 보기 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네. 채울 기생충일 텐데. 홀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차이를 뒀는데,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니까 네. 이제 뭐 동시에 열기도 하고요. 뭐 짧아서 한 달?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극장이 다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극장에서 종영의 기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울릉도에 극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기생충을 하고 있으면 아직 종영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극장에서 종영된 걸 기준으로 해서 약 한 달 안쪽으로 그 VOD 시장이나 부가판권 시장이 열리게 되죠. 이게 네. 어마어마합니다. 안 보실 것 같은데, 본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해요. 네. 다시 한번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요즘 시장이 뭐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기생충을 2번, 3번 보면서 의미 파악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인데 네. 이번에요. 수상 소감을 할 때 CJ ENM의 네. 그리고 또 바른손 ENA 대표도 네. 같이 수상 소감 발표하면서 왜 봉준호 감독이 안 하고 이런 제작사들 그리고 배급사 대표가 수상 소감을 하느냐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그 세부 사항을 들어보니까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들의 파워가 네. 센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 봉준호 감독상 수상 소감 해야죠. 아, 네. 작품상은 제작자 몫이에요. 그만큼 제작에 또 투자를 해주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영화는 네. 여러분들은 감독과 배우에 집중해서 보시는데 그렇죠. 영화는 사실은 프로듀서의 작품이에요. 프로듀서가 기획을 하고 감독을 캐스팅하고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예산을 모으고 등등 하죠. 그래서 프로듀서의 몫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봉준호 같은 스타 감독들이 할 때는 개입을 하죠 또. 네. 봉준호 감독이 작품을 기획하고 이런 등등 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작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구분을 한다면 네. 그 작품상은 제작자가 발표를 하는, 제작자가 수상 소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메이저급인 투자 배급사 CJ ENM이 굳이 수상 소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아시는 분은 또 해요. 근데 CJ ENM 정도는 할리우드에서는 독립 제작사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수상 소감을 한다 해서 네. 그다지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걸 굳이 쟁점화 시키거나 뭐 논쟁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네. 그 CJ ENM의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도 본인이 개입을 많이 했었고, 상을 이렇게 많이 타니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여러 이벤트를 또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당신도 한마디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생충 영화가 이제 경제까지 변화를 주고 있으니 앞서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경제적 행보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영화 증시평론가 네. 오동희 평론가님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제부터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는 기생충 말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세계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가 한 명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봉준호의 기생충이 굉장히 인기를 모으면 봉준호 작품 전체가 인기를 모으겠죠. 그럼 예컨대 이제 봉준호의 영화들이 패키징 상품화돼서 상영이 될 가능성도 있거나 박스 세트가 팔릴 가능성도 있죠. DVD 박스 세트. 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살인의 추억, 괴물 또 뭐 있죠? 네, 설국열차, 네. 마더, 네. 뭐 이런 작품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셨구나. 아니요, 마더 봤습니다. 마더 보셨군요. 네. 네. 마더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더라는 영화가 다시 또 막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설국열차가 이미 미국에서 TNT라는 그 케이블 TV 회사에서 리메이크 했어요.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고 5월 31일부터 방영이에요. 네. 이게 또 전 세계 돌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판권을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만든 기생충도 곧 리메이크 될 거예요. 네. 리메이크 판권 나가죠. 그러면 뭐 박스 세트 나가죠. 이러다 보면 봉준호 말고 다른 감독들도 또 같이. 그렇죠. 네. 뭐 이창동은 누구야? 뭐 이러면서 몰랐던 사람들이 박찬욱 감독 것도 다시 봐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참에 한국 영화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 자체가 한 명의 감독과 한 편의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 블로우업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네. 향후 3년 동안 또는 향후 5년 동안 영화 산업이 한국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제 묻지마 더블로 이거 묻고 더블이 되거든요. 묻고 더블이요. 묻고 더블 네. 이렇게 좀. 근데 이제 또 그 많은 분들이 영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영화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하면 사행성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조금 넣고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에게 꼭 얘기를 듣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쏘아올린 이 나비 효과가 전체적으로 K무비의 열풍과 함께 경제적인 효과, 이득을 가져다 주길 바라볼게요.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화 증시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